자, 36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경기가 좋고 나쁘고가 반복이 되는데 변동한대요, 변동. 그래서 용어 정도 잠깐 보니까 우리 이제 해봤죠? 경기가 가장 좋은 점 정점이라고 하죠? 가장 나쁜 점은 저점. 다음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뭐라고 그래요? 진폭. 특정 시점에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 그 용어도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단부에 2번 보니까 경기 변동의 유형이 나와요. 양가로 1번은 오답을 유도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냥 그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걸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고, 양가로 2번, 3번 묶어놓으세요. 양가로 2, 3번. 이제 뭐 어려움은 없는데 거기서 바꿔서 한 번씩 주기도 하거든요. 자, 스키장 주변의 상가, 대학교 인근은 어떻게 나오면 철 따라 달라지는 거죠. 호황과 불황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 해서 계절적 변동 이렇게. 예. 용평 스키장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나요? 예. 저도 2박 3일 갔다 왔어요. 지금 피로가 좀 덜 풀렸어. 우리 집에서 가니까 스키장까지 460km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없을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 근데 그러다가 올 12월 달 첫째 주 들어서면 또 사람 버글버글 하겠죠? 2월 말까지. 그런 것은 해년마다 그게 반복됩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게 계절적 변동이죠. 3번. 무작위적 변동을 시험에 가끔 불규칙적 변동, 똑같은 말. 예. 어떤 천재지변,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 우리 또라이 트럼프가 또 뭐라 하니까 또 나라가 흔들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이제, 근데 참, 어떻게, 지금 또라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아이, 참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를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넘기시고. 넘기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래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 참 좋은데. 이렇게. 어떤 학생이 해줬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해요. 그냥. 자, 아무튼 봅시다. 추세 변동. 훔쳐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야죠. 훔쳐간 사람 시험에 떨어지면 이렇게 써놔야겠다. 자, 추세 변동은 이제 용어 정도만 대충 들어보면 트렌드라는 거 있죠. 트렌드. 요게 요즘 트렌드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흐름이나 패턴이 그냥 쭉 유지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옆에 중개업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했더니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작년 한 9월 이후로 꾸준하게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추세 변동이라 한다는 거 참고. 다음 중장기적 변동은 참고입니다. 냅두세요. 큰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지금 오늘 수업자료 뭐 안 받으셨죠? 네. 그 말고. 실장님 아까 그 복사해달라는 거 좀 해주세요. 네. 자, 계속 보세요. 그냥. 계속 보세요. 양가로 1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가끔 나와요. 뭐냐면요. 그냥 칠판 얘기 볼게요. 일반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10년 안쪽이래요. 10년 안쪽. 한 8에서 한 10년 정도 된대. 이게 이제 일반 경기래, 일반 경기. 근데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만드는데.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디 이렇게 그릴까요? 이 폭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한 17에서 18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크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음 양가로 2번. 부동산 경기는 준비 시작하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상태가 전부 다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다음 양가로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에는 시간이 걸려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주택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하고 나서 그 토지 가지고 다시 개발해가지고 뭐하고 집 짓고 하려면 지금 당장 대처가 돼야 한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쫓아 움직이려고 하는 후순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은 후순환적인데,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분 시장으로 쪼개본다면 병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선행할 수도,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그라미 2번. 각 부문 시장의 가중 평균치는 부중성, 내구성 등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인데, 근데 부동산 시장을 쪼개보면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볼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평택 지역 내에서 요 주변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게 살고 있는 지역이야. 직장이 많아. 이 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요즘 경기 안 좋다는데 오피스텔 좀 어때요? 했더니 중개업자가 웃어. 왜 그래? 미치셨어요? 했더니 안 미쳤대. 왜 웃냐고 했더니 교수님 여기 있잖아.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 영향 안 타고 그냥 공실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오피스텔 월세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 시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선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있다. 맞지? 선행할 수도 있고 후순환적일 수도 있다. 맞지? 틀려요. 맞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항상 후순환적이다 하면 돼, 안 돼?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만 됐어요. 그 정도만 보면 되고. 다음 양가로 4번. 타성기간이란 말이 나와요. 타성기간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수요가 변해도 공급이 바로 대처를 못해. 읽어볼까요? 타성기간은 수요와는 달리 공급은 부동산 공급은 증가 또는 감소 시 시간이 필요하므로 뭐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겠죠. 그걸 타성기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급이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데 후순환적이래. 그 말. 그래서 양가로 4번. 부동산은 타성기간이 길고 순환주기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즉 규칙적이고 명확하다 하면 안 되고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그 정도만. 다음 양가로 5번.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나빠질 때는 확 나빠지는 거죠. 확 나빠지는 거예요. 회복될 때는 천천히 이렇게 회복돼. 이렇게. 맞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 대칭이란 것은 A4지에다가 알파벳 V를 쓰고 접으면 정확하게 겹치죠. 이게 대칭이잖아요. 이 겹쳐 안 겹쳐? 비대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 달리 나타난다. 이게 바로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것은 우경사. 경기가 나빠질 때는 확 빨리 나빠지고 비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질 때는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천천히 좋아진다.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비대칭. 다다음 주에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다 똑같이 공개돼 있나요? 아닌가? 그럼 정보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죠. 그걸 갖다가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시험에 나와. 그럼 맞아 틀려? 그렇죠. 대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다 똑같이 아는 거고 비대칭해야지 누구는 많이 알고 조금 알고 불안전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그렇게도 나옵니다. 됐고요. 그다음 양가로 6번은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암기 하려고 하지 말고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이고 상고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경기는 누구 경기를 말하냐면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를 말해요. 예. 그러면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 아직 시험에 직접 보여주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숫자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써먹을 거니까 그냥 지금 한 번만 더 읽고 끝내자.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무슨 관계? 역행, 역순환점. 상고업용 부동산 일반 경기하고
동시순환, 병행. 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경기는 누굴 말해? 상고음용 부동산 경기를 말한다는 거 놔두고요. 다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이것도 이제 그냥 한번 지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 없고 대신에 그 동그라미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보조 지표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가격 상승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대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단지 가격만 오른다? 예, 이럴 수 있어요. 투기 심리 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호가만 잔뜩 올라가고 실제로 거래가 아주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확정지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동그라미 2번,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옆에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OX, X다. 그 밑에 갑자기 가치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 저번 주에 가치 가격이 있거든요. 희소 가치가 커지면 물건의 가격도 커진다. 맞는 소리죠? 근데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예, 같은 맥락이니까 좀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네, 됐고 넘기세요. 이제 넘겨보면 기출지문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죠? 불규칙적, 불명확하게 적인 거죠. 동그라미 6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아 커? 크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뭐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오른쪽 5번에 뭐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뭐 회복시장 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면 한 장을 넘겨보면 4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나중에 보세요. 예, 보는데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뭐 회복시장 무슨 시장이 있어. 근데 요 시장 때는 누구 중심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 누구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거하고, 또는 이럴 때는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거 물어보는 게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틀린 거 고르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답이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이거 할 테니까 다시 원위치 39페이지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볼 겁니다. 칠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정점, 저점 뭐 이런 소리 있죠? 자, 평균적인 기준선을 제시할게요. 기준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대요. 시간이 흘러간대요. 예. 그러면 어디? 여기 무슨 점?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 1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시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하향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장? 하향시장. 다음. 바닥을 찍고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주 안 좋았던 모습이 점차 회복되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2번은 무슨 시장이라고 불러주냐면 회복시장이다라고 불러줍니다. 회복시장. 3번은 경기가 계속 끊임없이 좋아지는 거죠. 아주 뜨겁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상향시장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상향시장. 정점이에요. 4번은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4번은 경기가 아주 안 좋고 이제 후퇴하는 시장이다 해서 후퇴시장. 다음. 5번은 마치 몇 번처럼? 1번처럼 망가지는 시장이죠. 5번은 하향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법칙이 하나 있죠. 하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근데 회복시장으로 들어선다면 반대로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발생하기 시작. 상향시장 때는 거래가 아주 크게 활발하게 늘어나고 후퇴시장 때는 다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나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볼래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해. 증가하기 시작해. 거래가 매우 크게 활발하게 증가해. 반대로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크게 늘어난다.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네. 다음 공실률, 빈사무실. 공실률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다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반대로 공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공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점차 반대로 공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공실이 엄청 많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거래 시 물건 파는 놈이 큰 소리 칠 수 있대. 어디 경기가 불황일 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경기가 좋고 계속 가격이 올라. 돈가방에다 돈 들고 살려는 놈들 줄 서 있어. 그럴 때는 매도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회복 상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 오르죠. 그죠? 이때는 있잖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 매도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물건만 나타나면 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어. 내놓으면 바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도 기간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겠죠. 이게 누구 중심의 시장? 매도자 중심의 시장 거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반면에 후퇴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중개업소 가보면 A4G가 창문을 다 도배를 해놨어. 집 팔아달라고 사람들 다 내놓거든. 더 떨어질까 봐. 근데 문제는 더 떨어질까 봐 매수자가 못 사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매물은 시장에 잔뜩 나왔는데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가 나타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네. 다음.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런 말 있죠. 자, 그러면 어디 회복 상향시장 때 계속 가격이 올라. 요 날짜가 3월 1일이야. 3월 1일 날 이 토지가 3억이었어. 근데 요 시기가 되면 5월 1일이야. 그러면 계속 7월 1일 이렇게 하면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일까요? 하한가일까요? 하한가죠.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때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하한 가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후퇴 하향시장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까? 8월 1일 날 4억이었는데 9월 1일 날 더 떨어지고 10월 1일 날 더 떨어져. 아이씨, 진즉 팔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죠. 그러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그렇죠. 상한 가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누구 중심 시장이냐, 하한가냐, 상한가냐 이거.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 돼. 듣기만. 시험에 이제 나오긴 해도 오답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좀 이따 기출지문 읽어줄 테니까 그냥 한 번만 들읍시다. 기준 가격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기준 가격. 그냥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규칙적으로 나타나겠어? 경기가 나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일정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래 되고 있다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확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후퇴할 때도 확 후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한참 동안 그냥 유지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나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회복시장 초기라든지 후퇴시장 초기 이럴 때는 말이죠.
과거 가격과 새로운 가격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향시장 때 아파트 3억이었거든요. 근데 평택시에서 한 6개월 동안 부동산 매매가 100건밖에 안 됐대. 이 평택 전체에서 아파트 매매가 100건밖에 안 됐대. 근데 지금은 여전히 3억이야, 똑같이. 근데 아파트 거래가 6개월 사이에 지금 한 2,500건이 늘어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은 똑같지만 회복될 조짐이 보이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회복시장 초기라든지 후퇴시장 초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옛날하고 차이가 없이 똑같고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회복 국면은 누가 중시가 되고 매도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하한 가격이 될 수 있다. 되는 경향이 있다. 어때요? 맞죠? 여기서 처음으로 기준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준 이런 건 오답 안 주니까. 아무튼 회복 국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가 된다? 하한가가 된다. 그렇게만. 나머지 지문들이 다 그런 식이야, 지금. 어디 8번 볼게요.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그거 맞아요?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하한이 된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한이 되겠죠? 맨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거. 그리고 매도자 중심이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냐 그것만 좀 잡으세요. 네. 다음 어디 이제 그 핵심 예상 지문의 동그라미 6번을 볼 거예요. 거기 혹시 안정시장이라고 보이세요? 자, 칠판만 잠깐 주목하죠. 자, 이거 볼게요.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시장, 이 이제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은 흔히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감 잡으면 돼요. 안정시장은 소형 평형의 어떤 상가, 주택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 19평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평수가.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평짜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아파트들 가격이 막 폭락할 때도 가격 거의 안 떨어지죠.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경기가 좋을 때 다른 것들 많이 오를 때 얘 거의 안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은 안정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황이나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을 뭘 한다? 안정시장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을 보니까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나 일반 경기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받아도 적게 받으니까 출렁임이 덜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을 뭐라 한다? 안정시장이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네,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자, 오늘 이제 했던 것 좀. 자,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로는 아무튼 기출 지문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기출 지문에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똑같은 지문,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지문이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 똑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매 단원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출 지문들 있죠. 하나하나를 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쪽 보죠.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 잠깐 해봤죠. 부동산학. 부동산학은 뭐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에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뭐 이런 소리 해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라는 거 있었어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소유권, 기타 권리는 법률적.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등은 물리적 개념 이런 거 했고, 그나마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광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있었죠. 준부동산은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한다고 그랬어?
법률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주부동산은 광해부동산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건 아까 보니까 몇 없었는데 대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선박등기법에 의한 몇 톤? 20톤 이상 그것 좀 한번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어요. 20톤 이상의 선박이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착물의 가장 큰 특징 일시적 부착, 영구적 부착. 영구적, 항구적 부착이다. 그런 거 해봤고요.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돼야 한대. 되죠? 임목은? 뭘 안 돼. 되지, 임목도. 수목은? 안 되죠? 그렇죠. 끝날 때 됐으니까 잔소리 안 할게요. 잔소리하면 나만 손해. 지금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어야지. 자, 그다음 토지의 분류 파트 보니까 아까 후보지 이행지가 있었는데 근래 시험은 일단 후보지 개념과 이행지 개념을 요즘에 좀 물어보더라. 아무튼 택지, 농지, 임지,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은 이행지. 일단 그거 다음. 후보지 이행지는 어차피 바뀔 거죠. 바뀔 거. 그러니까 바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항상 그런다 하면 돼, 안 돼?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 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뀌었다 하면 돼, 안 돼?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 토지는 이행지다, 후보지다? 아니죠. 그냥 바뀌었으니까 택지인 거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나지, 건부지,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인데 예외로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지는 지목이 되라고 그랬어요. 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필지, 지번, 획지, 용도. 그래서 그것도 구분하시고. 기타 나머지 뭐 맹지 뭐 이런 것도 다 한번 했으니까 쭉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좀 개념 이렇게 있죠. 뭐가 있지? 공동주택, 아파트 또. 다세대, 연립, 기숙사.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특성 중에 이쪽에다 한 줄 나온다는 거 있었어. 그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개별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크기, 모양 등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랬다? 개별적 특성.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 특성 했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 세 개만 잡아도 돼. 사실은. 인접성 뭐 개별성 뭐 다 나오지만 특별한 거 없고요. 부동성 하면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국지와 지역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 또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된다. 제일 잘 나오는 요놈.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임장 활동도 해야 된다면 몇 가지 좀 있을 거예요. 다음. 부증성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죠.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커져. 독점 소유 욕구도 발생해. 그러니까 지대도 발생해. 지가도 급해져. 아니, 상승해지죠.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 투기 문제도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손 놓고 방치하면 안 되니까 공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제한할 수도 있다. 등등등. 그런 논리가 나타나고. 또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를 바꿔서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 해봤죠? 부증성이 가장 뭐 중요하고요. 말할 것 없이. 영속성 하면 일단 시험에서 잘 나온 것은 사실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한 임대차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운영을 통한 이익과 처분을 통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즉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관리 활동의 의의를 크게 한다. 이런 것들이야. 근데 영속성의 어떤 그 용어 자체에서 가장 색깔이 있는 건 사실 시험은 여기 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색깔이 있는 것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들어봐야 돼. 감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감가는 딱 하나야.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지. 다른 형태의 경제적 감가라든지 또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놈들이 시험에 주니까 좀 잘 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 인문적성 뭐 이런 건 뭐 크게 문제 없죠. 인플레이션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플러스로 반영한다고 그랬네. 뭔 말인지 알죠? 인플레가 발생하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 개발업자, 임대인 등등등은 자기 원하는 수익률에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높여놔야 된다. 이런 소리 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변동 파트도 역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짚어줬던 거 잠깐 보면 되고 거의 대부분 틀린 거 그러면 이런 거 나와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어느 시장은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되느냐 이렇게. 그리고 혹시 공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요 화살표 연습 좀 직접 그리면서 해봐요. 하향 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반대로 회복 시장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상향 시장 경기가 아주 좋고 후퇴 시장 경기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고 하향 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이걸 그려보고 한번 중얼중얼 해보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또 5, 6월 첫 수업 시작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그래요. 저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5, 6월 때 잘 보내 합격하는 거니까 힘내고 열심히 하세요. 예.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